안녕하세요. 자, 중간고사 과제 제출을 다들 잘 하셨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보고서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영상 수업으로 진행을 하죠. 자, 이번 주는 7장 문항제작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의 그 잠재적인 능력이나 그 학습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습득에 대한 그런 능력들은 우리가 검사라는 것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검사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 문항 제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문항을 분석하거나 검토하는 거에 대한 것도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요. 문항 제작과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우리가 8장, 9장에서는 선답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문항 분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검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쵸? 시험 문항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교사로서 나중에 문항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문항 제작자의 자격하고 검사 제작의 절차, 좋은 문항의 조건과 문항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검사 제작의 절차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의 그 평가 제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이 내용들을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앞단에서도 우리가 평가 제도를 얘기를 좀 했었죠. 그쵸? 규준 참조 평가라던가 그 절대 평가인 준거 참조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성취 평가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취 평가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성취 평가 제도에서 평가 계획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문항 개발을 할 때의 그 절차와 문항 개발을 할 때의 절차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항 제작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검사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교사의 수업 개선에 대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라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도구의 기본 조건은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 뒤에서 우리가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는 할 테지만, 이 타당도와 신뢰도에 결정하는 요인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검사 문항의 유형이나 검사 도구 자체의 측면에서는 이 문항의 질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 문항의 질은 문항 제작자의 능력하고도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문항을 제작하는 거는 단순히 문항 제작과 관련된 지식과 제작 절차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문항을 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문항 제작자가 이런 내용들, 문항 제작을 하기 위한 이런 능력들을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좋은 문항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단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교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교과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교과에 대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교과 내에 또는 교과 간에서 연관성이나 함축성에 대한 지식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이런 내용들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피험자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피험자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습자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의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떠한 어휘 수준을 사용을 하고 있나, 학습 발달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학생이 정답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문이 너무나도 어휘가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못 맞춘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그 어휘 수준과 학습 발달의 수준에 대해서도 알고서 숙지를 하고 문항을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항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좋은 문항을 작성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문항을 제작할 때 어떠한 그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항의 유형도 우리가 선답형, 서답형 문항들이 있죠. 근데 그 선답형, 서답형 문항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그러한 문항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형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다양한 문항들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항 작성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또 필요한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문장력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질문을 할 때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 문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난해하고 만연체로 길게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요점만 키워드로 뽑아가지고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금방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문항 제작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문항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 문항을 더 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해봐서 경험해 본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문항 제작을 해보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다 더 새롭고 참신한 문항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검사 제작, 그 문항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평가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취평가제라는 게 지금 도입돼서 지금 우리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었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제도를 사용했어요? 상대 비교 평가제, 그러니까 규준 참조 평가, 상대 비교 평가 같은 말이죠. 예, 이런 평가를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학업 경쟁에 시달렸던 거죠. 서열화돼서 1, 2, 3, 4, 5등 이렇게 순위를 매겨야 되는 그러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 유발되죠. 그리고 친구로 보기보다는 나와의 경쟁 상대로 동료를 쳐다보게 되죠. 또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서 어떠한 교과목을 선택하거나 또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 비교 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되게 그전에도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도입에 대한 배경이 되었고요. 또 하나 큰 게 있죠.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불려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 인재가 어떤 역량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정답을 많이 맞추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만 습득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인재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할 줄 아는 인재, 내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한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래에 들어오면서 그런 인재가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학습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강의 전달형 수업에서 듣기만 하는 수업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기가 한계가 있다라고 다들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교수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면 이제 지필평가가 거의 저희 80% 90% 전부 다 지필평가로 이루어졌잖아요. 평가 방법도 바뀌어야 되죠. 형성평가, 수행평가가 많이 이제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도 해야 되죠. 과정 중심의 관찰하는 평가,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평가받는 이런 평가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대 비교 평가로는 힘들다라는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1인당 학생 수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교수님 때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0명, 60명 이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20명, 30명대로 아주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수업이 가능하겠어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2011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중거참조평가에 기반을 둔 성취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014년도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적용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적용의 단계를 보면은 이래요. 2014년도 이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고교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대 비교 평가를 완전히 다 이제 버린 거는 아니죠. 이 성취평가 제도 플러스 지금은 석자 등급을 병기하고 있는 상대 비교 평가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한대요? 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이제는 고등학교 학점제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뭐죠? 이제 더 이상 이 세팅되어 있는 교과목 안에서 내가 그냥 주어진 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이런 과목, A, B, C 과목을 본인이 선택해서 선택한 과목으로 학점을 취득을 해서 몇 학점 이상이 되면은 졸업할 수 있는, 지금 이거 대학교하고 똑같은 거죠. 예,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평가는 어떻게 하겠다? A, B, C, D 2등급의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고 이거는 대입의 정형 자료인 내신 자료로 이제 사용이 되겠죠. 자, 성취평가 제도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자, 이전에 우리가 상대 비교 평가는 비교 집단 내의 상대적인 서열이 중요했어요. 내가 이 집단 안에서의 순위, 석차, 이게 중요했었죠. 자, 그런데 성취평가 제도에서는 내가 성취 기준에, 이거는 중거지향평가, 중거참조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취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 그 도달한 기준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매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단계 또는 3단계 아니면은 이수 여부에 따라서 패스 앤 페일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법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평가받았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성취 기준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취 기준이 있고 성취 수준, 뭐 성취 평가 기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 성취 평가 제도는 성취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했죠? 예, 성취 기준은 교사들이 그 교과목에서 요 정도의 성취 기준에 도달했으면은 A, 요 정도는 한 B 이렇게 정해져 있는 준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보면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고 성취해야 하는지, 예, 요게 이제 성취 기준이라는 거고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어떠한 지침을 제공을 하고 이거는 매 학기 초마다 작성이 돼서 공지사항에 열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뭐 2021년도 1학기 성취평가 제도의 어떠한 성취 기준, 예, 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이 열람해서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해서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성취 기준을 정한 것을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도달해야 되는지,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을 하고 평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옆에 제가 예를 하나 두었어요. 자, 이 예를 보시면 국어과 교과목이에요. 첫 번째 국어과 교과목의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가 뭐예요? 성취의 기준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상중하로 나누었어요. 수준을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준이 상인 수준이고, 중인 수준은 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인 수준은 뭐 이해할 수 있다 정도.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나눈 거예요. 성취 기준은 하나 두고 기준의 평가의 수준들을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어 준 거.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다시 이제 평가 요소를 또 적습니다. 이 성취 기준을 그러면 어떠한 평가 요소를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동사형으로 나오죠. 피동 표현의 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뭐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한다. 이러한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취평가제로 운영을 할 경우에 교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취평가제도로 지금 중고등학교에 그 평가제도 방법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취평가제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중고참조평가의 성격을 지닌 성취평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이 교육 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요거의 설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의 목표가 처음에 주어지고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성취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죠. 성취 기준이 목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교수학습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교수학습 활동에 한 거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 계획과 평가 도구를 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이게 무슨 중심으로 평가가 또 돼야 돼요? 역량 중심의 평가를 또 해야 되죠. 나중에 요거는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교과목마다 역량들이 다 있어요. 의사소통 역량, 뭐 문제 해결 역량, 공동체 역량 등등 교과목에 세팅되어 있는 역량들이 있는데 그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를 하고 그럼 역량이 함양이 되었는지를 또 측정을 하고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일관성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도 높은 평가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교사 평가에 뭐가 요구돼요?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근거한 성취 기준이 적절한지,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교사의 학습 활동이 적절하였는지, 성취 기준이 제대로 성취되었는지, 평가 도구가 타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검토를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어떠한 평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평가해서 실질적인 학력 향상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한 평가였었어요? 상대비교 평가였죠. 상대비교 평가에서는 성적을 서열화하고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그러한 평가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함정이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동석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점이 나오면 이거 골치 아프죠. 그렇죠? 동석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소수점 배점 부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중거 지향 평가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도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는 A 등급을 받을 수 있고 B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도달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평가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는 교사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력이 향상될 수 있게 지적인 인지적인 역량이 향상되고 정의적인 역량이 향상되고 실질적인 그런 학력 향상이 추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교사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취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하는 게 물론 있겠죠. 교육부에서 이거를 도입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기대를 했느냐라고 하면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의 질적인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그전에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제안했었고 등급 산출에 유리한 교과목을 선택했었어요. 학교마다 본인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을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었죠. 그런데 이게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바뀌면서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의 자율성을 학교에서 확대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지식 전달 수업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성취 기준 중심의 교수 학습으로 하다 보니 이제 내재적인 학습 동기 향상 및 협력 중심의 교실 문화가 조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재적 학습 동기 향상. 내재적 학습 동기 향상이 뭐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 공부를 그 상위 그룹에 1등 하려고 학습을 했었던 그런 동기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하는 그런 학습 동기, 내재적인 학습 동기들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열 중심의 상대평가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문항의 신뢰도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선택형의 지필평가 위주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거의 대부분 객관식의 문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걸로 바뀌면서 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실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의 성취 정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강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유의미한 그러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보지는 못해가지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또 지금 이렇게 평가제도가 성취평가제도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서열화된 그 학급 석차들을 변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이렇게까지 나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검사 문항을 제작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평가 목적을 먼저 검사 문항을 제작하기 위해선 명료화해야 되겠죠. 내가 이 평가를 왜 하지? 하는 부분하고 평가 대상. 내가 평가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평가 대상자들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명확하게 그 학생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설정을 해야 되고 검사 실행을 준비하시는데 이제 평가의 내용 어떤 걸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평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평가 방법과 절차 계획 평가 방법을 지필로 할 것이냐 수행평가로 할 것이냐 지필에서도 선답형으로 할 것이냐 서답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하는 문항 그 정보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 문항 초안을 작성을 하고 모범 답안이나 예시 답안 같은 것들, 그리고 채점상 유의점 이런 것들을 같이 진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그 도표는요,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평가를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요. 성취기준 분석 및 평가계획을 수립을 하고 출제 계획을 수립을 해요. 지필평가의 문항 정보표를 작성하고 수행평가에서는 출제의 계획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하죠. 지필평가,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 도구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채점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해 줍니다. 자,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검사 제작은 제작의 절차의 순서는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평가 계획서 작성한다고 아까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평가의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제가 조금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면은요.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기라는 게 있죠.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확인. 여기에 이제 국어과 교과목이에요. 성취 기준이 있고 어떠한 수준을 나타내는 상중하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자, 그리고 평가의 요소. 이거를 성취 기준은 이건데 어떠한 요소로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의 요소들을 그럼 평가 방법은 뭘로 할 거냐? 지필평가로 할 거다. 수행평가로 할 거다. 예, 평가의 방법까지 계획상에서 명확하게 진술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평가 계획표를 작성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볼게요. 지필평가인데 60%예요. 수행평가 40%죠. 지필평가 60%에서 1차 평가, 2차 평가는 이렇게 하겠고 언제 한대요? 9월 초에 하고 12월 초. 이거 2학기의 평가 계획인 거죠. 예, 9월 초에 하고 12월 초에 평가 계획을 하겠다. 기준은 여기에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는 요 앞에 부분 성취 기준의 10단원의 국어 101-02 하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요 단원 부분을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성취 기준은 관련된 성취 기준은 이러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는 거고 평가 요소는 이렇고 평가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를 다 일일이 계획에서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계획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개발하시죠. 그쵸? 예, 문항을 개발을 하면서 문항에 대한 정보표도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해서요. 검사 제작 전에, 검사 문항을 제작하기 전에 문항 제작자들이 참고하는 표예요. 요거는 내용소가 있고 행동소가 있어요. 내용소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행동소는 인지적 능력을 수준하는 어느 수준을 측정하는가, 어느 정식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블룸의 그 교육 목적 분류표를 기억하시죠? 그쵸? 네, 거기에 보시면 지적 분정평이라고 1956년에 처음 만들었던 요 분석 인지적 영역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단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런 내용을 평가를 할 건데 요거는 지식의 단계야, 이해의 단계야, 적용의 단계야, 이거를 체킹을 해주시는 거죠. 다른 예시를 한번 보면 대부분 이러한 목적, 이원 목적 분류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영역은 이건데 성취 기준은 이거고, 그리고 얘는 행동 영역에서는 지식의 영역이다. 난이도는 뭐 어떻다. 배점은 얼마고 요거에 대한 정답은 이렇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나이스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저기 생활기록뿐만 아니라 성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있죠. 플랫폼이 있죠. 자, 이 플랫폼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필평가의 이원 목적 분류표라고 있죠.
자, 이 부분에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 영역, 성취 기준, 행동 영역, 난이도, 배점, 정답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체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몇 년도 몇 학기에 어떠한 지필고사를 몇 차 지필고사를 보고 몇 학년을 대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선택형으로 문제를 낼 것이다. 서술형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선택형은 이렇게 나이스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평가의 내용이 지금 적혀 있진 않은데 평가의 내용이 이렇고 난이도 상중하에 대해서 배점 그리고 답안은 여기다 다 적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뭐 키워드 같은 것만 적으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평가요소 선정 및 수업평가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던 내용의 예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슨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원격 수업이 진행됐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평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중학교 3학년의 과학이에요. 운동과 에너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요렇다. 뭐뭐를 설명할 수 있다.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은 수준을 나눴을 때는 상중하로 이렇다. 예, 뭐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냐, 그 그래프에 관련해서 상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냐.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상중하로 나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 앞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에 보시면은 평가 기준 분석을 통해서 평가 요소를 선정을 했어요. 뭐 설명하기, 말하기, 그리기, 설명하기 뭐 이렇게 지금 이게 수행평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원격으로 하는 거, 등교 수업에서 하는 거, 등교 수업에서 하는 거, 원격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구분을 두어 놨어요. 예. 그래서 원격으로 하는 거는 뭐 기록하고 설명하기라는 것을 평가 요소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어떻게 하겠다. 줌 소회실에서 어떻게 하겠다. 모든별 형성 평가로 하겠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등교 수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도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토익 토론 수업인데 토익 토론으로 하고자 하는 수업인데 원격 수업이죠. 예, 원격 수업이에요. 그래서 원격 수업 평가 도구하고 플랫폼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등교 부분에서 등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뭐뭐에 대한 차이점을 말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요거는 평가 방법이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평가 방법은 뭐였어요? 토익 토론이죠. 거의 줌 수업이나 뭐 이런 수업을 할 때는 거의 교수자들이 녹화 수업을 하죠. 녹화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익 토론으로 평가를 이렇게 넣고 녹화된 거를 보고 아마 관찰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동료 학습자하고 같이 함께 동료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교사는 관찰 평가를 하고 동료는 같은 학습 동료들에게 이제 피드백 주는 동료 평가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건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여기 수행평가예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영역이 있고 평가의 시기가 있고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어요. 이 성취 기준은요, 솔직히 거의 다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교과목들의 성취 기준이 우리가 교과서 안에 그 성취 기준들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은 되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 내용들 그리고 평가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역은 이렇고 평치 기준은 이렇고 평가의 내용은 이렇고 방법은 어떻게 할 거다. 예. 요거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할 거다. 형성 평가를 할 거다. 프로젝트를 뭘 할 거다. 그리기를 할 거다. 이렇게 평가의 방법을 다양하게 써놨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풀 문서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평가 목적과 원래는 평가 계획을 쓸 때요.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침 이런 것들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기준, 예,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기서는 지필평가가 22고 수행평가가 굉장히 비율이 높네요. 80%예요. 이거는 이제 공업 우리가 이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평가의 수학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예,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평가의 시기와 성취 기준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여기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등급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성취 수준을 매겼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상중하라는 거, 우리 요거는 아까 이게 헷갈리니까 평가의 기준이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예, 성취의 기준과 성취의 수준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내용 영역이 있고 내용 영역의 요소, 예, 내용의 요소, 성취의 기준, 성취의 수준. 요 성취의 수준에 따라서 교수자가 이제 한 내용들을 보고 상중하 평가를 매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성취율에 따라서 성취도를 매기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 해결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사례 연구 전부 다 예, 수행 평가하는 것들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 2차 시에 나머지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